저자 정보 이름 이규현, 직업 미국 마취 전문 간호사, 보너스 출판사의 작가, 보너스 출판사의 작가, 보너스 출판사의 자랑, 소속. 일하는 곳이요? 웨스턴 펜실베니아 하스피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마취과에 소속되어 있고 MBTI는 ENFJ입니다. 퍼스널 컬러 블랙, 검정. 유학 시절 별명? 유학 시절 친구들이 벤치 이런 거? 고등학교 때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들 그냥 first name으로 그냥 이름만. 처음에 유학 갔을 때는 이제 라이언이라고 불렀었고 지금은 그냥 제 성으로 따가지고 리로 그냥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전무한 분야의 도전장을 내밀게 된 계기는 한국에서 이제 마취과 PA로 일하면서 이런 약들을 주는데 전혀 학교에서도 배워보지도 않았고 병원에서도 딱히 배워보지도 않은 약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약이잖아요, 마취약이. 그런데 이렇게 환자들에게 이만큼 줘라 해서 이만큼 주고 이럴 때는 저거 줘라 해서 저거 주고 했는데 뭔가 좀 로봇가 된 기분? 그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선 저렇게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얘기한 대로 아니면 프로토콜에서 정해진 대로 환자에게 마취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위험한 이런 수술 그리고 마취 도중에 되게 무력한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주고 있는 약인데도 뭔가 왜 주는지도 모르고 이게 효과가 어떤지 부작용은 뭔지 이러는데 나는 주고 있고 환자분한테도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근데 또 마취 자체는 너무 매력적이었고 수술하시는 이런 환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바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뭐 EKG, 혈압 아니면 뭐 블러드 프레셔 이런 것들 다 보면서 환자분을 이렇게 케어하는 그게 되게 좀 숭고한 마음이 들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취과에 더 흥미가 생겼고 궁극적으로는 그게 이제 미국의 마취 전문 간호사가 되었던 계기인 것 같습니다. 이규현 키즈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그 분야에 지금 사실 첫 진출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어찌 보면 삶으로 인사이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규현 키즈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고요. 작가님의 삶을 보면서 어떤 누군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인사이트, 이제 그런 영감을 받고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를 따라올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으시다면? 마취 전문 간호사가 되면은 후회 없는 길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스스로 환자에게 진짜 나의 모든 걸 다 해주고 싶다? 그렇게 느끼는 분이라면은 후회할 거 없이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최대한으로 환자에게 좋은 마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만족도나 이런 걸 봤을 때 간호 직군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군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뭐 한국에서 이렇게 유행했던 워라벨 찾기 뭐 이런 것도 뭐 가능한 직군이기도 하고 인생에 정말 전문성 하나를 정말 갖고 싶다 했을 때 마취는 되게 후회 없는 길이 될 것 같아요. 국부대학교 OT 때 들었던 말은 무엇이었으며 그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처음에 되게 긴장된 상태로 이제 다들 몇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다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긴장된 쭈뼛쭈뼛하게 서로 모르고 막 이러고 있을 때 프로그램 디렉터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했던 말씀이 이제 너희들의 경쟁은 끝났다. 너희들은 서로 이제 협력해야 되고 서로 협력해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집에 가게 되면은 거울에다가 할 수 있다. Just do it. 대학원 그 과정에 지금 돌아보면 정말 어려웠거든요. 여태까지 공부했던 스타일은 그냥 제가 혼자 하면 됐던 공부였던 것 같아요. 혼자 공부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었는데 대학원에 와보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딴 거를 발견하는 애들이 있고 그런 여러 애들이 모여서 이제 시험 문제가 그대로 비슷하게 나오기도 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제 두뇌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말을 나눠가는 그걸 통해서 인사이트를 정말 많이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진짜 졸업을 못할 정도로 되게 중요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딱 해주셨던 그 멘트 한 번만. 그게 뭐였죠? 그거 가지고. 네네네. You are here for a reason and I chose every one of you here because I found the faith in you. 라고 했거든요. 인터뷰하고 나서 잠재력을 봤던 한 명 한 명을 자기가 직접 골라서 모여서 이렇게 소규모 사람을 뽑았다고 하시면서 You are here for a reason. 여기 온 이유가 있고 and you can do this. 이거를 잘 이겨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you just do it. 해라. 포기하지 말고 해라. 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마취 간호사라는 전문직에 도전하며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언제였고 그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도전하면서는 이제 뭐 말 그대로 그냥 떨어질까봐 두려웠던 그런 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제 그냥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해도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계속 공부하고 계속 알아보고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냥 공부하고 인터뷰 같은 것도 준비하면서 거울 보면서 대화하고 스스로 모습 보면서 답변하고 그렇게 연습했던 것 같고요.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걸 넘어서 이제 마취 간호 레지던시를 시작했을 때 진짜 환자를 케어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걸 진짜 잘못하면은 한순간이구나. 요새 또 그런 뉴스 있더라고요. 마취 전문의가 아니라 산부인과 전문의가 무통 마취 났다가 환자 사망하시고 이 뉴스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환자분에게 약을 주입하는 그런 시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인베이시브한 이런 프로시저인데 이런 것들에서 푸시만 살짝 잘못해도 이제 환자에게 무슨 큰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거기도 하고 그래서 환자분 대할 때가 제일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해본 적 없는 시술 같은 거를 하게 될 때 그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어쩔 때는 막 진짜 막 트라우마 환자 막 올라오고 그러면은 막 어쩔지 모르겠는데 막 손을 움직이고 있고 눈에서 눈물이 나요. 막 눈물이 나고 긴장되니까 막 피 터지고 막 난리 나고 막 환자 막 총 맞아가지고 나는 뭐 해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막 눈물 막 툭툭 떨어지고 막 전문가분들은 네. 눈물 안 나시죠? 긴장되면은 진짜 그 압도되는 그게 있는데 이제 그거 넘어서야 이제 진짜 전문가가 되는 거겠죠. 이제 아 그렇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이렇게 딱딱 할 수 있어야지 이제 진짜 레벨이 올라가는 걸 텐데 이제 그때 이제 트레이닝 당시에는 잘 모르니까요. 공대 준비생에서 간호사로 그리고 미국 CRNA로 전환하게 된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니었는데요. 그 긴 여정 가운데 부르심이라고 느껴진 순간이 있었나요? 이거 어떻게 들으시면은 되게 좀 뭔가 좀 말이 안 된다? 라고 느끼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공대에서 이제 간호대로 넘어갔던 계기가 공대생이 돼서도 유익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 네, 그런 책을 한번 봤었는데 가장 중요한 인력이 의료진이 아니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인력이 엔지니어래요. 왜냐면은 엔지니어들은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고 잘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감염이 되지 않는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그리고 음식 같은 걸 이제 잘 공급해줄 수 있는 이 모든 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엔지니어인데 의사, 간호사들 이런 의료진들은 한번 치료했는데 더러운 물 또 마시면 또 재발하고 되게 일시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모든 걸 다 바꾸려면은 엔지니어 분들이 가장 중요한 인력이라고들 하셨던 기억이 나요. 일단은 뭐 당연히 의료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인력으로 이제 언론인들 내전이 발생했고 이런 비도덕적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전 세계에 고발하는 그런 언론인의 역할도 중요하고 근데 그 중에 저는 엔지니어라는 그 역할에 굉장히 좀 꽂혔어요. 뭔가 좀 근본적인 걸 해결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한국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인도로 미션 트립을 간 적이 있어요. 빈곤한 이 마을 가정 막 이런 환경 쫙 보고 나서 이제 느꼈던 게 직접적으로 환자랑 대면하는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모습들을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환자분이 여자다 그러면은 이제 남자 간호사를 안 받고 남자다 그러면 여성 간호사분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되게 나뉘어져 있고 되게 특이한 이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달랐고 전인 간호라는 단어를 몰랐는데 또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로 결정적인 전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책 속에서 특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묻어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과 응답받았던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나요?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응답받았던 순간은 아내 만난 거. 네, 책에도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유학생 도중에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룸메이트의 지인이 아내였어요. 아내는 이제 한국에서 가톨릭 대학교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잠깐 방문하는 거였는데 이제 룸메이트 친구가 그때 당시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이 사람 만나러 간다 이렇게 하는데 뭔가 같이 가자고 할 것 같은데 같이 가자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뭐 먹으러 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왜 알려줬지? 저는 그때 막 한창 막 서바이벌 유학생 모드로 있어가지고 되게 막 외롭고 막 우울하고 막 그런 시기에 그냥 하나님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기도를 했던. 근데 나중에 몇 년 후에 나중에 미국에 딱 왔을 때 우연치 않게 아내를 만난 거예요. 뉴욕에서. 그때 다시 인연이 돼가지고 결혼까지 했던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조금 더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졸업학년, 이제 학사 졸업 시기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 간호대에서는 이제 한 번 학점을 이제 D를 맞으면은 경고를 받고 한 번 더 맞으면은 페일인데 제가 첫 학기부터 D를 맞고 졸업할 때까지 이제 D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였고 게다가 ATI라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등급이 안 나오면은 페일로 간주했었고 그 인턴십 같은 프리셉터십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프리셉터에게 좋은 이제 피드백을 받지 못하거나 하면 그것도 학교에서 페일이었고 국시도 준비해야 됐고 취업도 준비해야 됐고 120명 가까이 입학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졸업을 한 인원은 한 70명이 안 되거든요, 채. 그만큼 졸업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첫 학기부터 만나고 좋게 인연을 이어갔던 이제 친구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다음 학기 보면 사라져 있고 긴장감이 컸던 것 같아요, 학교 기간 동안. 마지막 학기 그 3개월에서 이 모든 5가지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이 과정이 되게 어려웠는데 모든 게 다 순탄하게 풀려갈 때 그때 좀 느낀 게 첫 학기부터 이렇게 페일했는데 여태까지 살려두셨으면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그때 되게 감사했던 그 순간도 기억이 나고요.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는 청년, 간호사 또는 진로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좀 멋있는 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세상은 도전할 가치가 있다. 그냥 쟁취하면 되는 것이다. 저도 이렇게 많은 도전을 해왔던 것 같아요. 유학생으로서도 그렇고 군대 가서 뭐 창업도 그렇고 이렇게 마취 전문 간호사 쪽도 그렇고 또 앞으로 제가 계획하는 이런 미래에 하고 싶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준비하고 방향을 찾을 수 있다면은 그 도전들은 다 모여가지고 결국엔 또 좋은 결과로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메시지를 책을 통해서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취 전문 간호사에 관련해서 살짝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아는 이비인후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외과 뭐 이런 모든 과 중에서 마취과만큼은 간호사로 시작된 전문 분야, 유일한 전문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이제 마취 전문 간호사의 영역, 프랙티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분들이 아실 수 있는 이제 PA, 뭐 Physician Assistant나 아니면 Nurse Practitioner들 이런 부분들은 의사가 많이 부족한 이유로 생겨난 역사가 있기도 한데 마취과만큼은 간호사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오고 의사들보다도 먼저 전문성을 인정받았던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독자적인 이런 시술과 원하는 방향으로 환자 마취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람차기도 하고 환자분들을 마취를 하고 케어를 하면서 되게 좀 숭고한 마음이 드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산부인과 전문 병원에 있는데 가장 보람을 느끼는 스페셜티였어요. 이제 마취과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스페셜티가 있는데 세부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모 마취 쪽이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그 분야에서 매력을 느꼈던 이유는 보통 다 수술을 받으러 오시면은 다 아파서 수술 받는 거잖아요. 근데 수술을 받고 축하를 받는 수술은 산모가 유일해요. 제왕절개라든지 아니면 무통주사라든지 아기가 나오잖아요. 다 축하해요.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게 되면 정말 뿌듯하고 보람차고, 근데 그런 느낌을 이런 산부인과 쪽의 마취에서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부 분야를 통해서든 아니면 일반적인 마취를 통해서건 만약에 정말 마취과가 맞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도전해볼 만한 한 가지 옵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자분들이랑 렌즈 보시면은 이제 아이 컨택 하시는 거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그리고 또 읽어주셔서 감사 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취 전문 간호사로서 이제 1년차가 돼가는 30대 중반에 어떻게 보면은 짧고도 긴 미국 여정이었지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이런 순간들을 이제 독자분들과 가감 없이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고 이렇게 배운 것보다도 크게 포장돼 있을까봐 이런 걱정도 있지만 그래도 진솔하게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독자님들이 무언가를 느끼실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